SNS로 여행 사진, 커플 사진을 보며 재밌게 사네 하고 별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진을 보자마자 저건 다 꾸민 거겠지. 저 사람도 속은 별로일 거야. 하고 마음이 삐딱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굳이 그런 생각을 하려는 건 아닌데 괜히 깎아내리는 말이 머릿속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. 그래야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거든요. 이번엔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은 게 어떻게 어른이 된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. 심리학자 보울비라는 사람이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요. 어린아이들이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탓을 한다는 거예요. 부모가 싸우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우울해하면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다고 믿어버리는 거죠. 사실 그건 전혀 아이 잘못이 아닌데도요.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려면 경계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. 건강한 집에서는 어른들만 알아야 할 일과 아이한테 말해도 되는 일이 딱 나뉘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무너지면 아이는 감당 못할 짐까지 지게 돼요.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 같다는 불안, 집에 돈이 없다는 걱정, 부모의 기분까지 전부 자기 책임처럼 느끼는 거죠. 이렇게 어릴 때 경계가 무너진 경험을 계속한 사람들한테는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요.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. 지금 아무 위험도 없고 햇살 좋은 카페에 앉아 있어도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이 계속 있는 거죠. 왜냐면 어릴 때 제일 안전해야 할 집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에요. 또 하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건데요. 어릴 때 부모한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받은 적이 별로 없으면 내 감정이 뭔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. 엄마 부를 때마다 나 바쁜 거 안 보여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 아이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배우게 돼요.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인지,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,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 거죠. 그리고 굳어진 생각이 생겨요.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.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거다.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알면 나를 싫어할 거다. 이런 생각이 진짜처럼 마음속에 박혀버리는데요. 한 번 큰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무시당하고 돌봄을 못 받은 게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. 우리 몸은 기억한다는 거예요. 머리로는 다 지난 일이라고 알아도 몸은 아직 그때 아픔을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갑자기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어떤 냄새나 장소에서 설명 못할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. 한 상담사 얘기를 들어보면요. 이분이 입양원 행사에 갔는데 아이들이 하얀 원피스 입고 노래하는 걸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대요. 처음엔 왜 우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죠. 그 아이들 사이에서 어릴 때 자기 모습이 보인 거예요. 외롭고 초라했던 어린 시절 자기가 갑자기 떠오른 거죠.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. 30분 울어야 할 걸 20분으로 줄여서 울지 말라고요. 우리는 빨리 털어내고 싶어서 충분히 슬퍼하지 않는데 그렇게 참은 감정은 안 사라지고 몸 어딘가에 쌓여서 나중에 몸이 아픈 걸로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나아지려면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해요. 아, 내가 아직 옛날 일에 갇혀 있구나. 이게 아직 내 안에 남아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죠. 지하방에 살았던 사람이 지하 주차장만 가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면 그냥 피하지 말고 한번 그 기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. 내가 왜 이걸 싫어하지? 여기에 뭐가 남아있지를 살펴보는 거죠.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관계를 찾는 거예요. 이건 책일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친구일 수도 있고 상담사일 수도 있어요. 부모한테 못 받은 안전한 관계를 다른 데서 경험하는 게 핵심인데요. 처음부터 종교나 명상 같은 걸로 가기는 어려워요. 제일 가까운 사람도 못 믿었던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걸 믿기는 진짜 힘들거든요. 트라우마 치료에서 재밌는 방법이 있는데요. 어떤 치료사가 상담 시작할 때 2가지를 먼저 물어본대요. 첫 번째는 이 방에서 어디에 앉고 싶으세요? 두 번째는 제가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 편하세요였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어릴 때 맞고 자란 아이들한테는 선택권이 없었거든요. 아빠가 때리려고 할 때 잠깐요. 그건 좀이라고 말할 수 없었고 내 몸인데도 지킬 수가 없었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관계를 내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. 하지만 어디 앉을래요? 라거나 제가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되나요? 라고 물으면 이 패턴이 깨져요.
너한테 선택권이 있고 네 공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. 이건 일상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. 친구랑 약속 잡을 때 오늘 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거나 연락은 미리 하는 게 좋아 아니면 갑자기 해도 돼라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나는 어릴 때 이미 망가져서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사람한테는 두 가지 욕구가 있거든요. 하나는 나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고, 다른 하나는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. 어릴 때 사랑 못 받았으면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. 좋은 소식은 어른이 돼서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.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사람을 통해 채울 수 있는데요. 제일 좋은 방법은 솔직하게 부탁하는 거예요. 야, 나 가끔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좀 들어줄 수 있어? 나도 내 얘기 들어줄게. 우리 그런 사이 해보자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어릴 때 사랑 못 받았는데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들 공통점은 아픈 경험을 나중에 쓸모있게 바꿨다는 거예요.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더 잘 공감하게 됐다거나 할머니 손에 자라서 길에서 힘들게 수레 끄는 할머니를 그냥 못 지나치게 됐다거나요. 우리가 겪은 아픔은 그냥 상처로 남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성장의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. 중요한 건 그 아픔을 인정하고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좋은 관계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. 과거가 지금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. 오늘부터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.